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시켜 드릴 동영상은 급매물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동산 소양과 두 번째로 아주 급매물이라고 샀는데 계획부동산에 사가지고 끌탕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급매물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본 동영상 급매물 부동산 TV를 보시고 특히 실전 부동산 급매물 투자 전략 강의를 보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분은 오셔서 강의를 해줄 수 있냐 물어보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두세 차례씩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급매물을 샀는데 엉뚱한 데다가 친구 소개를 받아가지고 샀는데 아마 계획부동산에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팔리지도 않고 몇천만원 손해봤다는 그런 분도 만나봤습니다. 또 어떤 돌싱은 그 유자료로 땅을 받았는데 그 유자료로 받기 전에 땅을 받을 건지, 이 땅을 받을 건지, 빌라를 받을 건지 한 3개 중에서 하나만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받은 게 한 1000평짜리 정도 되는 그 가평에 있는 그 과수원 같은 거 할 용도의 땅이었어요. 아마 그분이 이 강의를 보고서 땅을 선택을 했으면은 그런 땅은 선택을 안 했겠죠. 가서 보니까 보기에는 외관상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요. 가서 보니까 땅 뒤에는 군부대가 있었어요. 뭐 군부대까지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땅을 가서 보려고 하니까 찻길이 없어요. 지금 맹지 땅이죠. 그 다음에 찻길은 내면 되는데 더 결정적으로 안 팔리는 이유는 그 군부대 뒤쪽에 무기고가 있었어요. 한 1km 정도 차이에. 그러면 그 땅은 무기고를 항상 계속 몇십 년 동안 무기고가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그 땅은 별 효용 가치가 없겠죠. 그런데 그분은, 돌싱이라는 분은 그거를 갖다가 유자료로 그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자만 나가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보았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구독자님은 보통 저보다 부동산 지식이 굉장히 한 10배 이상 많으신 분도 들어오시고, 또 아예 부동산 지식이 전혀 없으신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부동산 급매물 TV에 올려놓은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 그 강의를 듣고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아주 기초 강의로 땅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오늘 요 강의와 다음 이어질 강의 몇 편만 들으면은 급매물이 어떤 거고, 또 급매물이라고 샀는데 이게 진짜 급매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부동산에는 땅이 있죠. 즉 토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토지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1등급,
토지는 바로 상업지역입니다. 주로 지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전철역이나 시청 앞이나 이런 쪽에 주로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1등급 토지를 제가 상업지역으로 규정을 해 놓을게요. 물론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토지 100평에 토지가 100평이라 그러면요. 그 위에 올릴 수 있는 그 건물을 총 그 연면적이라 그러죠. 건물을 대략 한 600평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물론 상업지역도 뭐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상업지역이다 그러면은 그냥 1등급 토지로 대략 용적률이 100평이면 한 500평, 600평까지 올릴 수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좋은 땅은요.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도 일반적으로 전철역이나 또는 시청 주변이라든가 주로 번화가에 있습니다. 보통 100평 정도 토지 위에 일반적으로 약 400평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즉 400%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상업지역인 약 한 600%, 그 다음에 준주거는 약 한 400% 이렇게 되고요. 자, 제가 임의적으로 이거는 만든 겁니다. 자, 3등의 그 토지는 3등급의 토지는 일반 주거입니다. 일반 주거. 주거 지역은 뭐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런 거 큰 의미 없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금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주거 지역 그러면은요. 약 200% 정도 올릴 수가 있어요. 즉 100평짜리 땅에다가 100평짜리 땅이면 200%까지 200평까지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빌라라든가 아파트 이런 것들은 대개 보면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보통 2종이 많습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급은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있어요. 4등급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계획관리지역은 100평의 땅에 100평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4등급으로 제가 볼게요. 자, 5등급 땅은요. 100평의 토지 위에다가 100평의 토지라 그러면은 약 한 40%, 즉 40평까지 질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거를 5등급인 자연녹지라고 할게요. 자연녹지. 우리가 접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1등급부터 해가지고 5등급까지의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의 땅들도 있습니다. 뭐 공업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라든가 뭐 저기 그 생산관리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제가 지금 말한 그 등급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어디를 가시든 부동산에 뭐 사기를 당한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이 1등급 상업지역 그 땅 평수의 대략 5배, 6배까지 질 수가 있는 거요. 그 다음에 2등급 준주거 땅 평수의 보통
4배 정도 질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이종 주거 지역, 보통 빌라나 아파트에 있는 지역이죠. 그런 건 땅 평수의 한 2배 정도 질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등급 계획관리 지역, 이거는 땅 평수만큼 질수가 있어요. 100평이면 100평. 그 다음에 5등급 자연 녹지 지역, 물론 자연 녹지도 종류별로 많은데 일반 자연 녹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략 한 40%를 질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몇 평을 짓는다는 거는 일반적인 평수예요. 일반적인 평수고, 이 일반 평수보다 상위법인 거는 바로 뭐냐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그 용적률을 정해놨어요. 그 용적률이라는 거는 그 땅 위에 몇 평까지 질 수 있는가, 그거를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빌라를 질 사람들은 서울시 조례를 봐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빌라를 질 사람은 경기도 조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지역을 발전시킬 그 시도에서는 용적률을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높여주겠죠. 그래야 건물을 많이 지니까는요. 모든 부동산의 기본은 오늘 설명드릴 그런 용적률입니다. 즉 토지 등급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이건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설명만 듣고 사시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그 용도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용도가 뭐 예를 들어서 이종주거지역이라든가 준주거라든가 이런 말이 답변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상업지역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철역이라든가 시청 앞이라든가 이렇게 중심지에 있습니다. 전체 대지 중에서 굉장히 작아요, 그 상업지역 면적이. 그래서 보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상업지역을 고릅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비싸도 위치가 좋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참고만 하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뭐 도시지역은 그냥 이건 참고로 하세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공업지역 볼 일이 없죠. 뭐 녹지지역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연녹지, 아까 말한 거 5등급 말하는 거니까는요. 자, 그래서 보면은 1등급이 상업지역 말했죠. 제가 거의 평균 한 600%. 여기 표에 보면은요, 뭐 1000%까지 질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최대치기 때문에 뭐 1000%까지 질 수 있는 게 드물어요. 그리고 뭐 몇 퍼센트를 뭐 질 수 있는가는 관공서에다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통 구청 같은 데나 이런 데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면은요, 1등급 땅 상업지역 다 높죠. 보면은 뭐 거의 뭐 900%, 1000% 이렇게. 이거는 최대치를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무에서 가보면은요, 거의 평균적으로 한 600% 정도 받아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준주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표를 보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정확한 수치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알으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 몇 퍼센트인지는 바로바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수치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념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은 검색만 하면은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개략적인 거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연 녹지인데
호텔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요 표를 보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적률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건폐율은 100평의 땅에 그 한 층당 몇 평까지 질 수 있느냐, 요게 그러니까 한 층당 몇 평을 질 수 있느냐, 이게 건폐율이에요. 그러면 그 건폐율도 뭐 상업지역, 그 다음에 1등급인 상업지역이 가장 많이 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이다 그러면 한 층에 진다 그러면은 약 한 뭐 80% 이렇게요. 또는 70%. 그 다음에 준주거다. 그러면 상업지역이 100평이면 80평을 질 수 있다 그러면 준주거는 70%, 준주거 땅은 3등급인 주거지역은 60%까지, 4등급인 뭐 계획관리지역은 40%, 5등급인 자연녹지는 100평의 땅에 20%, 이렇게 한 층당 몇 평을 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건폐율이라고 그럽니다. 정리를 하면 등급이 좋은 땅일수록 건폐율도 높고 용적률도 높습니다. 아까 그 표를 참고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 1등급 땅은 상업지역 약 600%, 2등급 땅은 준주거 약 400%, 3등급 땅은 이종주거지역, 즉 주거지역이죠. 약 200%, 4등급 땅은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00%, 5등급 땅은 자연녹지